안녕하세요. 고산투자입니다. 2018년 8월 13일 현재 시각은 11시 30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촬영을 늦게 했냐 하면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미국이 러시아, 터키에 대한 추가 무역 제재를 발표함으로써 무역 분쟁의 장기화 및 글로벌의 확산 우려 등으로 글로벌 증시의 전반적인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터키의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서 터키 지수가 급락을 하고 터키 화폐 가치인 리라 또한 급락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큰 하락에 있어서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는 트럼프가 터키 쪽에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무역 관세를 2배로 적용한다는 입장을 트위터에 밝힘으로써 터키의 금융 위기가 초래되었고, 유럽 증시는 물론 이머징 마켓과 한국 주식시장의 연관성으로 면밀하게 대응을 해야 하는 현 상황입니다. 금일 월요일장에도 코스피 지수는 불확실성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1.5%가 넘는 하락을 보였고,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3.72%나 하락을 하면서 코스피 지수로는 전기전자 업종에서 반도체 업종이 가장 큰 하락을 보였고, 코스닥 지수에서는 제약 업종이 4%가 넘는 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MSCI 지수로 보는 터키에 대한 지수가 급락을 하는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터키 리라 가치에 대한 화폐가 24%나 장중에 하락을 하면서 터키 금융 위기에 대한 이슈가 화제가 됐었습니다. 터키의 현 경제적 어려움은 외화 부채에 대한 기업 채무 불이행과 은행들의 실패 가능성을 야기한 가운데 정책 실수로 인한 부채 및 유동성에 대한 위기로 화폐 가치 하락을 초래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 증시 지수가 1.94%나 하락한 가운데 유로의 가치는 1년 만에 최저치로 하락을 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신흥국의 이머징 마켓 투자 비중이 일주일 만에 하락세로 전환을 하면서 터키의 경제 위기가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전반적인 증시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과 터키의 무역 규모는 약 200조 원에 달하고 터키에 대한 대출 수준도 많아서 터키에 대한 경제 위기가 리스크로 적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터키에 대한 대출이 많은 유로존 은행들에 대한 걱정 속에서 유로화는 달러화 대비 1.2%나 하락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유로화에 대한 가치가 단기적인 하락을 형성했는지 유심히 지켜보며 추세에 대한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추세 전환이 단기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진다면 신흥국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글로벌 무역 위기에 대한 확산이 단기적 리스크로 해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그 과정 속에서 투심이 강하게 적용하고 있는 한국 시장의 지금 현 모습은 저점을 계속 하회하면서 하락하는 전형적인 하락 패턴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변동성 지수인 V 코스피 지수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V 코스피 지수는 시장과 반대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2월 달에 보시면 지수에 대한 큰 하락이 변동성 지수에 대한 모습은 크게 확대가 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시장과 반대가 되고 있죠. 이런 모습들을 변동성에 대한 지수가 빠지는 경우에 다시금 지수가 상승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 6월에서도 마찬가지로 변동성 지수가 확대되는 과정 속에서 고점을 형성하고 다시금 변동성 지수가 완화되는 과정에서 횡보를 하고 있었던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추가 무역 제재에 대한 발표로 인해서 다시금 변동성 지수에 대한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나마 한 가지 위안으로 삼고 있는 점은 변동성 지수의 15포인트 지점을 강하게 부딪히고 윗꼬리가 달리는 스파이크 형태로 인해서 윗꼬리가 길게 달렸는데요. 이러한 모습은 장 막판에 기관 투자자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수가 아랫꼬리를 달고 상승을 하는 모습과 정반대되는 모습이 연출되었죠. 그나마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다는 점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어떤 급등 형태에서 다시금 하락으로 전환이 될 것이냐, 이러한 과정들을 지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전에 지수의 큰 하락으로 인해서 변동성 지수가 상승을 할 때마다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달린 캔들 차트의 패턴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이것은 개별 종목에서도 많이들 확인하실 수 있겠죠. 고점 패턴에 대한 전형적인 징후로서 그
그 이후에 다시 재차 안정화를 취하는 과정에서의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패턴 중 한 개입니다. 만일 8월 13일에 형성되어 있던 고점 부근인 15포인트를 다시금 상회하지 않는다면은 지수의 추가 하락은 나오지 않게 될 것인데, 그럴 때는 현존하는 포트폴리오의 지금 체제를 계속해서 유지할 예정이고요. 사실 이러한 여러 가지 지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지수 및 개별 종목에 대한 주가가 상승을 할 때 나타나는 과정이 당연히 전 고점들을 상회하면서 나아가는 상승 패턴과 전 고점을 하회하면서 하락하는 하회 패턴은 너무나 기본적이고 추세를 추종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 추세선에서의 물량을 담아가는 과정에서 비중을 확대시키면서 상승을 하는 그러한 포트폴리오에 대한 구성은 현재 시장이 어떻건 간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돼야 되는 그런 비중 확대에 대한 모습이겠죠. 다만 하락 추세로의 전환은 전저점을 계속적으로 하회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하방 박스권 상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는 물량이 전체적으로 정리되거나 비중이 확실하게 축소가 되어 상승장에서 벌어들였던 수익을 잘 보존해야 되는 원칙으로 시장 지수를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2018년장은 긴 횡보장 이후에 6월 달에 전형적으로 하락을 하는 과정 속에서 물량이 크게 축소가 되었던 점을 꼭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최근에 반등 이후에 연속성이 확인되지 않는 과정에서 비중을 확실히 늘리지 않았다는 것은 추가 무역 분쟁에 대한 리스크를 대비해 두는 과정에서 지수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전체 종목에서의 실적 기반으로 된 종목들의 70% 이상은 하락을 당연히 보이기 때문에 비중을 크게 태워서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내 계좌에 피해를 초래하는 일을 발생시키면 안 되는 과정이었죠.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리스크를 대비한 과정이 지금 현재 전저점을 하회하는 그 과정 속에서의 위치해 있는 모습입니다. 8월 13일 최저점이 2238포인트를 하회한다면 저희 포트폴리오에 대한 구성 종목들 중에서 플러스가 되어 추세가 계속적으로 상승해 있는 종목들은 살려둘 것이고, 마이너스로 전환된 종목들은 확실하게 손절이 진행이 돼야 되며, 이러한 계좌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7월 6일서부터 구성되었던 포트폴리오가 전체 투자 자산 대비 플러스 3%까지 갔었던 수익 현황은 금일 지수에 대한 낙폭 과대로 인해서 0.3% 수준으로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의 본존 수준으로 회귀하면서 저희도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인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점을 계속적으로 하회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피해를 초래시킬 수 있는 무작정 버티는 과정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개별 종목 또한 계속적인 하락 과정에서 비중을 크게 태워나간다면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금융위기 사태마다 항상 대비를 해야 될 것인데, 내 계좌의 비중이 크게 부풀려진 상태에서 물타기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면 이러한 금융위기 시점마다 심리가 무너지게 되며 10번의 시도 중 9번이 성공할지언정 단 한 번에 주체할 수 없는 하락으로 인해서 내 계좌는 절대 복구될 수 없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스 이론의 창시자인 니콜라스 다비스는 박스권이 형성되어 횡보를 하고 있는 주식이 확신 참여자들의 매수세로 인해서 다음 박스권으로 대한 진입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시점에 매매를 진행하는, 즉 매수이죠. 매수를 진행하는 전형적인 박스 이론을 창시하였고, 실전 사례로 그렇게 매매를 성공적으로 실현하여 현재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모습을 살펴보시면 유럽발 경제 위기 이후에 2011년 하반기부터 2017년 도입 시점까지 약 5년간의 횡보장이 지속되었었는데, 그 긴 횡보장 속에서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2-3개월 정도의 1년에 한두 번 차례의 상승장은 지속해서 나타났었습니다. 비록 상승장이 3-4개월밖에 안 되고 하락장이 7-8개월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 3-4개월 동안의 상승장에서 시장에서 주는 수익을 잘 실현하고, 하락장에서는 절대적으로 비중을 축소하고 무리한 투자를 진행하지 않아서 해당 수익을 잘 지켜야 될 것이죠.
이러한 긴 하락장 속에서도 지수의 흐름과는 무관하게 큰 성장세를 보이는 종목들은 정말 극소수로 존재하긴 합니다만은 항상 존재해 왔었고, 최근 저희가 매매했었던 하마 콘덴서 또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최근 전량 매도가 되어 그 시점으로부터 20% 가까운 하락이 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저점 매수를 공략하고 싶어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문의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전량 매도 시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상승을 보인다고 해도 전형적인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인해서 빠질 가능성이 높으며 최고점을 크게 경신하면서까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현저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을 다시 공략하기보다는 새로운 종목을 찾아서 공략하는 것만이 현재 시점에서의 대응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매수한 케어젠이라는 종목은 코스피 코스닥에 대한 지수가 크게 하락하는 가운데 금일도 소폭 상승을 하면서 추세의 견고함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이 다시금 재차 상승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전고점 수준으로만 도달을 하여도 대략 35% 정도의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실적이 우량한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추세가 전환되어 하락을 하는 패턴에 있어서도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는지를 잘 지켜보며 다시금 재차 상승 과정에 있을 때 물량을 담아가는 과정이 있을 수 있겠고요. 변동장세에서는 제 아무리 훌륭한 종목이라고 해도 10% 이상의 비중을 담는 것은 상당히 고민이 필요하며, 상승 장세 또한 20% 이상의 비중으로 한 종목에 비중을 크게 실는다는 것은 항상 내 계좌가 변동성이라는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시하시고, 약세장에서의 트레이딩 전략을 지속적으로 철저한 원칙을 지켜서 진행하게 되신다면은 분명히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훌륭한 개인 투자자가 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